네, 안녕하세요. 김유석입니다. 이곳은 제 서재고요. 1, 4월 달 그 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영어 설명을 할게요. 일반 영어는 먼저 1, 2월에는 이 파워 리딩 스킬스라는 책으로 공부합니다. 제가 작년에 썼고요.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영어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임용고사라는 것은 예전에 객관식 시절에는 내가 많은 어휘를 알고 많은 해석 연습을 해서 보기에서 주어진 것들을 지문과 비교해서 디렉션대로 고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반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내가 무슨 독해책을 가지고 습득을 한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액퀴지션이 아니라 우리는 아웃풋이에요. 내가 익스플러네이션을 잘해야 되고 그것도 시험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계속 1년 내내 뭐 전반기는 아직 내가 부족하다라는 자신감 부족 때문에 어휘도 약하고요. 라이팅도 약하고요. 자꾸 이렇게 몸을 좀 너무 낮추셔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면 돼요. 하면 되니까 제가 이 교재는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휘 지도할 거냐, 어떻게 독해 지도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라이팅 지도할 거냐. 핵심은 이렇게 쓰면 서머라이징이 좋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와 메인 아이디어와 토픽 센텐스의 차이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는 요거만 읽으면 좀 남들보다 빨리빨리 읽힌다. 그 다음에 어휘들 또 유추하는 문제들 이런 거는 이렇게 유추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어때요? 시험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볼륨감은 좀 작아 보이지만 문제가 좀 많아요.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책으로만 여러분들이 독학하셔도 됩니다. 뒤에 뭐 해석이니 어휘 설명, 어휘들 다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좀 차별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책에 비춰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예습 중심으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3, 4월에는 책이 어디 있더라? 3, 4월에는 숏프로즈 리더 책이 왜 내 서재인데 책이 안 보일까? 어디 있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숏프로즈 리더로 수업을 합니다. 요 책은 뭐냐면 지금 서울대랑 교원대랑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 알고만 있는 거가 사범대학하고 교육대학원에서 리딩 라이팅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책의 퀄리티나 어센틱한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이것을 계속 3, 4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일단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내용이 재밌고 짧아요. 짧기 때문에 어떤 글을 갖다가 길게 읽는 것이 아니니까 더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어휘 표현들이 라이블리해요. 굉장히 라이브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사전을 찾아도 잘 없는 단어나 표현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리딩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 임용고사와 아주 흡사한 그 유형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어휘만 습득하고 독해 연습만 하면 또 뭐 하겠어요? 직접 써봐야 되잖아요. 또 문제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3, 4월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일반 영어라는 것 1, 2, 3, 4개월 동안 한다고 과연 얼마나 늘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강의를 듣는다고 좋은 책을 본다고 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간 시작이 중요하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일반 영어, 토익, 토플하고 임용의 일반 영어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그 맥락을 잡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또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철저한 또 예습이 가장 또 중요할 것이고. 자, 강의 시간을 뵙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2월에는 시를 할 것이고 3, 4월에는 소설을 할 것이에요. 일반 영어 시간에 일반 영어 설명할 때 얘기했던 그 더 숏 프로즈 리더가 산문을 대신할 것이고 지금 5, 6월에도 제가 월든이나 다른 것들을 기획을 하지만 일단 1월부터 4월까지니까 집중적으로 좀
우리 임용고사가 어때요? 제가 학습 전략을 설명할 때 올해 기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문학이 4개가요? 네. 시와 소설과 드라마와 산문 이 4가지의 스타일이 지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골고루 접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시 설명을 할게요. 시는 영미시의 이 교재 잘 아시죠? 이제 제가 올해 3판이 다시 출발 1판 2판 돼서 이제 3판이 다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요거는 좀 얇고 2판 3판인데 3판이 그럼 볼륨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작품 수도 조금 늘었지만 각 작품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했다라는 것. 예, 그것을 뭐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뭔가 시를 읽는데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는 사실은 뭐 제가 뭐 영문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뭐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읽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그거죠. 영어는 읽는데 시를 잘 못 읽죠, 보통.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시는 재밌어. 뭐 작가 설명도 듣고 배경 설명도 듣고 막 이러면 재미는 있는데 막상 영어 전공자가 영어 시를 못 읽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시를 읽는 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 임용고사는 어때요? 어려운 시가 나오지 않아요. 뭐 T.S. 엘리엇의 The Wasteland, 황무지 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쉬운 작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지만 가급적 임용 포커스에 맞췄어요. 그래서 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또는 교과서에도 충분히 수록될 수 있는 작품들을 수록을 해놨고, 물론 이 안에는 다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도 대부분 다 수록을 했고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영문학을 위한 영문학 강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들 시험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 어때요? 뭐 문학적 지식, 뭐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를 텍스트로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문학은 텍스트로서 접근하자. 그리고 우리는 영문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영교과고 영어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자꾸 이 시의 주제를 못 알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주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를 텍스트에서 찾는 거예요. 이 어휘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그 포커스를 맞춰가야 우리가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니까. 그래요. 뭐 저도 오랫동안 뭐 10년 뭐 14년 동안 뭐 이 영미시를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왜 안 되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영시를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설. 요 책으로 수업을 하고요. 영미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 물론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시험에 나온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는데 시와 소설을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텍스트로서만 봤을 때 시를 읽는 방법이 다르고 소설을 읽는 방법이 다르죠. 일반 영어 잘한다고 소설을 잘 읽느냐? 잘 읽을 수도 있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상과 비유예요. 일반 영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영어는 뭐 타임지 읽고 해석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학은 어때요? 해석은 되는데 그 해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기출을 보셨죠? 그 의미가 무엇냐라고 패러프레이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밑줄 친 곳과 상응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갖다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그냥 일반 영어처럼 공부하면 된다. 아니요. 상상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뭐 배경이 막 나와. 해석은 됐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냐면, 그래, 이렇게 왜 배경을 썼을까?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걸까?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올해 기출 문제도 그랬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집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해석은 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결국 이거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압축을 시키는 언어고 언어를 압축시키는 표현이고 소설이라는 것은 그 언어를 풀어내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읽는 방법 그런 걸 위주로 제가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1월부터 4월까지 과정만을 설명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한번 제대로 해본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책으로 공부를 하시건 또는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만나시던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드리고 이상 김유석이었습니다.